보조지표와 그리기 도구의 사용법에 대해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배워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보조지표가 뭘까요? 보조지표의 개수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물론 그 중에 대다수가 사용한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꼭 답이라고 정의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보조지표를 찾으셔서 끊임없이 연습하시다 보면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연습에 사용될 보조지표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MACD 이상의 세 가지를 연습해 볼 건데요. 이동평균선 하나만 놓고도 한 달 이상 강의가 가능할 정도로 그 양이 엄청나게 방대하고요. 또 활용 범위도 엄청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은 보조지표의 이해를 돕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차트에 적용시켜서 활용할 수 있는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연습하기 위해서 모든 차트를 닫고 한 개의 차트만 활성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차트를 하나만 띄워 놓으신 상태에서 이동평균선을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을 적용시키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메뉴에서 삽입 메뉴를 들어가시고요. 인디케이터 안에서도 이동평균선은 추세형에 있습니다. 추세형 안에 보면 가운데쯤에 보시면 Moving Average라고 있습니다. Moving Average 또는 MA라고 기호를 사용합니다. Moving Average를 클릭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됩니다. 기본적인 값은 기간은 10, 이동형, 방법은 심플, 적용은 클로즈, 스타일은 레드, 선의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그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차트에 보시면 빨간색 실선이 곡선을 그리면서 캔들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일 겁니다. 이동평균선 10선이 적용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툴바에서 가능한데요. 현재 제 툴바에는 그 기능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툴바에 그 기능을 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툴바에서 오른쪽 버튼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설정에 들어와 보시면 왼쪽에 가능한 버튼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아래로 내리시다 보면은 인디케이터 목록이라고 있습니다. 인디케이터 목록을 더블 클릭하시거나 삽입 버튼을 눌러서 오른쪽에 추가를 해주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로 끌어다 놓으시면 툴바 메뉴에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닫기 버튼을 눌러서 나오시면 조금 전 삽입 메뉴에서 인디케이터로 들어갔던 것처럼 툴바에 인디케이터 버튼을 바로 누르시면 동일한 메뉴가 나옵니다. 방금 사용했기 때문에 무빙 에버리지가 맨 위 상단에 자동으로 즐겨찾기처럼 최근 사용한 보조지표로서 등록이 되어 있고요. 혹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역시 추세형 메뉴에 들어가시면 무빙 에버리지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최근에 사용하셨던 무빙 에버리지를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 아까와 동일한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내가 이번에 설정할 이동평균선에 대한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을 20으로 설정하시고요. 기간 20, 이동 0, 방법은 심플, 적용은 클로즈로 하겠습니다. 스타일 색깔은 노란색으로 바꿔주시고요. 선의 모양과 굵기가 있는데요. 굵기를 중간 사이즈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설정하고 확인. 아까보다 훨씬 선명한 굵기로 노란색의 선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아까 선하고는 겹치지 않죠. 겹치지 않는 이유는 두 개의 이동평균선 수치가 빨간색은 10, 노란색은 20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기 메뉴에서 탐색키 메뉴를 클릭합니다. 단축키는 컨트롤 키와 N 키입니다. 컨트롤과 N을 눌러도 탐색키 창이 생겼다 없어졌다 합니다. 탐색키 창에 들어와 보시면 인디케이터라는 메뉴가 동일하게 있고요. 이 인디케이터를 클릭하시면 동일하게 추세형이라는 메뉴 안에 무빙 에버리지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현재 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무빙 에버리지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고요. 이번엔 취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만약에 차트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차트가 떠 있다면 무빙 에버리지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해당 차트에 이동을 시켜주셔도 차트에 적용이 됩니다. 이번 설정은요. 수치를 50, 이동은 0, 방법은 심플, 적용은 클로즈, 스타일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쿠아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늘색 같은 색으로 해볼게요. 굵기는 다시 가장 얇은 굵기로 해주시고요. 선의 스타일은 점선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설정되셨으면 확인. 탐색기 창은 다시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이격이 생긴 상태로 파란색 선이 생겼죠. 이렇게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이동평균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현재 적용되어 있는 이동평균선 중에 내가 값을 수정하고 싶은 이동평균선 위에 마우스를 올리시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또는 우클릭을 하셔서 속성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속성으로 들어가시거나 더블 클릭을 하셔서 대화 상자를 열어주시면 값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취소를 누르고요. 50 이동평균선을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이동평균선 위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메뉴에 보면 인디케이터 삭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노란색 20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인디케이터 삭제를 누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10선은 MA5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속성에 들어가시거나 빨간색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하셔서 대화 상자가 나오면 기간을 숫자 5로 변경하셔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동평균선은 10에서 5로 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이동평균선 5선도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볼린저 밴드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에 적용시킬 수 있는 보조지표 방법은 몇 가지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메뉴 삽입 인디케이터 추세형에서 볼린저 밴드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다른 방법은 툴바에 인디케이터 목록 클릭 추세형 볼린저 밴드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컨트롤 N키를 누르시거나 보기에 탐색기를 클릭하셔서 탐색기 창을 열으신 상태에서 인디케이터 추세형의 볼린저 밴드를 적용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마우스로 끌어다 적용시킬 수도 있고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활성화되어 있는 차트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볼린저 밴드는 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탐색기 창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과는 다르게 볼린저 밴드는 총 3개의 선이 생기게 됩니다. 이동평균선과 볼린저 밴드는 추세형 보조지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추세를 보는데 합리적이고 직관적인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이야기. 선만 봐도 위로 가다가 현재 옆으로 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한눈에 현재 가격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보조지표를 추세형 보조지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MACD 보조지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컨트롤 N키 탐색기 메뉴를 열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ACD는 추세형 보조지표가 아니고요. 오실레이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실레이터는 추세형 지표와는 보는 방법이 많이 다릅니다. 오실레이터 안에 있는 MACD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고요. 그대로 수치를 변경하지 않고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MACD 같은 경우는 차트 내에 표시되지 않고요. 독립된 보조지표 창에 표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차트의 구간이 나눠진 이 수평선을 잡아서 크기를 조절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탐색기 창은 닫은 상태에서 MACD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ACD 창 안에서 그래프 위에다가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면요. 수치를 조정할 수 있는 속성 메뉴가 있고요. 인디케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삭제 메뉴가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동평균선, 볼린저 밴드, MACD를 설정해서 적용하고 또 수치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해서 차트에 내가 원하는 표시를 남길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 중간쯤에 보면요. 수직선, 수평선, 추세선, 등거리 채널, 피보나치 등 여러가지 그리기 도구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툴바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요. 설정 메뉴가 나오고요. 설정 메뉴에 보시면 현재 나와 있는 툴바 외에도 많은 그리기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추가하지 않고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수직, 수평, 추세, 채널까지만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누르시고요. 먼저 수직선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직선이 생겨났고요. 이 수직선의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점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고 원하는 색깔로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속성이 나옵니다. 속성으로 들어가시면 스타일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과 선 모양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확인 버튼. 색깔과 모양이 바뀐 수직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계속해서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곳에 확정해서 고정하도록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 이 선에 점이 없어지면서 더 이상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선 위에서 움직여도 선은 이동이 되지 않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옵션을 바꾸려고 해도 메뉴가 나오지 않죠. 선을 수정하고 싶으실 때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을 누르시면 점이 생기고요. 이 상태에서는 이동도 가능하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속성 메뉴도 진입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서 고정해 주시고요. 수평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툴바에서 수평선을 클릭하시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면 수평선이 생성이 됩니다. 역시 점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속성으로 진입하시면 스타일을 통해서 선의 색깔과 모양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색은 아쿠아, 선 굵기를 중간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선의 굵기와 색이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역시 점이 표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선을 클릭하시면 이동이 가능하고 또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실수로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선을 고정해 주시면 점은 사라지고 클릭해도 선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수정하려고 해도 역시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대각선은 추세선이라고 합니다. 내가 현재 추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려놓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엔 추세선을 그려볼 건데요. 추세선은 수직선, 수평선과는 다르게 클릭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끌어다가 그려야 합니다. 추세선을 먼저 클릭하시고요. 클릭해서 선택하신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부터 원하는 위치까지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끌어다가 놓으시면 추세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클릭하신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가서 마우스를 놓으시면 추세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추세선에도 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추세선 위에 마우스를 올려놓으시고 오른쪽 버튼, 속성,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
추세선 역시 점이 표시가 되어 있으면 클릭한 상태로 또 수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하셔서 반드시 고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세선의 경우는 내가 원하는 위치부터 원하는 위치까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상의 추세까지도 확인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세선을 다시 더블 클릭해서 수정 모드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진입을 합니다. 속성 탭을 누르시면 오른쪽으로 선을 더 그릴 것인지 왼쪽으로 선을 더 그릴 것인지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으로 보기 때문에 오른쪽 선만 추가를 해서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없던 선이 이어져서 생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연장선상에 있는 선을 통해서 현재 추세가 상승 중이구나 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더블 클릭을 통해서 선을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채널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추세의 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툴바 메뉴에 등거리 채널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요. 추세선과 동일하게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위치까지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그러면 추세선과는 다르게 수평선이 동일한 각도로 그려지게 되어 있고요. 이 수평선은 점을 클릭하셔서 같은 수평선에 평행하게 그려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끌어다 놓으시고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서 추세선과 동일하게 속성 탭에서 오른쪽 선을 클릭하셔서 연장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을 위해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차트에 현재가가 어느 범위에서 움직일 것인지를 내가 예측하여서 그려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메모 기능인데요. 툴바에 텍스트 메뉴에서 클릭하셔서 텍스트를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위치에 클릭을 하시고 상세 설명 부분에다가 이곳에서 진입하자 라고 메모를 하시고 색깔을 설정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면 차트에 글씨가 써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점을 선택하셔서 원하는 위치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역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셔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신 보조지표와 선들을 이용한 구간, 지지, 저항, 추세선 등을 그리는 연습은 심심할 때마다 자꾸자꾸 반복하셔서 손에 익을 수 있도록 연습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